자, 저리냠동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지열 코치입니다. 자, 모처럼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그 동료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켰습니다. 제가 이제 어릴 때 육상을 하기도 했고, 또 육상에 대한 관심이 지금도 계속 많고, 그래서 항상 챙겨보고 있는데, 육상하고 수영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. 우리나라는 예전에 뭐 조호련 선수 때부터 해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세계적인 수준, 올림픽 메달리스트, 금메달리스트도 있고 세계 선수권대 챔피언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? 많습니다. 뭐 최윤희, 조호련, 뭐 조희연, 그다음에 뭐 박태환은 말할 것도 없고, 뭐 김우민,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키 큰 선수 또 하나 또 나왔죠. 그다음에 누구도 있죠. 그 선수도 있고,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. 하여튼 띄엄띄엄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이훈환이나 지상준 같은 선수도 있고, 세계적인 레벨에 올라가는 수영 선수들이 가끔 나옵니다. 요즘은 더 많이 나오고 있고, 근데 육상은 똑같은 기록 종목이고 개인 종목인데 육상은 전멸이죠. 우리나라가 육상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적은 임춘의 장재근 선수밖에 없습니다. 예전에 또 중장거리 선수가 있긴 했지만 그 선수 또 약물 때문에 좀 없어졌고, 그래서 좀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던, 좀 수준에 올라갔던 선수들은 마라톤밖에 없어요. 그 다음에 필드는 이제 제껴놓고, 필드는 뭐 지금 우상혁 선수가 이제 세계 레벨에 있지만, 왜 그럴까 이런 거죠. 수영은 되는데 육상은 왜 안 나올까? 김구경 선수가 그렇게 장시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초 07의 기록까지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엔 진전이 없죠. 그 전부터 장재근 선수도 있고 심덕섭 선수도 있고 많은 단거리 능력을 갖고 있던 선수가 있었는데 왜 세계적인 레벨에는 도달하지 못했을까? 그리고 지금은 왜 또 안 될까? 이런 걸 얘기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나왔어요. 수영하고 육상, 이제 단거리만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. 전 둘 다 해봤으니까 그 느낌을 좀 알아요. 수영 같은 경우에는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시합할 때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달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. 알 수가 없어요. 800, 1500m 가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. 특히는 박빙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모르고, 50m, 100m, 200m는 정말로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생각한 페이스 조절, 첫 바퀴 때, 두 바퀴 때 이런 그 페이스 조절은 조금 할 수 있겠지만 옆 선수를 보면서 내 페이스를 좀 늦추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수영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계선수권 대회나 아시안게임, 올림픽 같은 경우에 나가면 예선이나 준결승에서 대회 기록, 세계 기록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꽤 많이 있어요. 그 본인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적당히 힘 빼고 슬슬 했는데 세계 기록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다른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은 적당히 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이번 예선 라운드를 통과하는 게 목표다.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세계 기록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준결승 가면 또 그렇고, 또 결승에서도 당연히 세계 기록이 나오고. 하지만 육상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국제대회에서든 예선이나 준결승에서 세계 기록이 나온 경우가 없어요. 100m, 200m는. 왜 그럴까 이런 거죠.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, 유명한 선수 너무 많지만, 아토 볼튼 이런 선수도 있지만, 우리나라 김구경 선수도 마찬가지고, 예선에서는 레벨 차가 좀 크기 때문에 자기의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. 육상은 100m만 놓고 봤을 때 100m 출발선에 서는 순간부터 벌써 내 수준이 딱 나와요. 안 그렇겠습니까? 매번 같이 하던 선수들인데, 그 예선 1차, 2차, 3차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제 그 긴장감은 더하겠지만, 마찬가지예요. 결승선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. 한 80m 지나면 벌써 나오잖아요, 순위가.
그리고 나머지 20m에서 내가 멈추지 않는 한 그 순위가 바뀌진 않아요. 레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예선이나 준결승에서는 좋은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. 그게 당연한 거고. 그래서 오히려 육상 관중 입장에서는 육상이 재밌는 순간은 결승밖에 없죠. 하지만 수영은 한 예선 뭐 차수가 있다 그러면 3차 예선 아니면 준결승만 가도 벌써 박진감이 넘치잖아요. 어떤 기록이 나올지 모르니까. 그걸 관중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.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좋은 기록이 나오는 거고.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영 선수들이 세계 레벨에 갈 수 있는 거고. 그래서 이걸 육상에 대입을 하면 어떨까 싶은 거죠. 내가 이 얘기를 대한육상연맹에 가서 직접 얘기를 할까? 아니 뭔가 자료를 만들어서 뭐 이메일을 보낼까? 하다가 제가 또 그냥 하는 일이 영상 만들고 하는 거니까 이게 가장 편리하겠다. 솔직히 그거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다른 곳에 공유를 해주셔도 좋고 직접적으로 관계자 되시면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. 우리나라 육상이 너무너무 침체가 길어요. 그리고 더 나아질 지금 가능성도 거의 없고 나아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대한육상연맹 회장님이나 부회장님께서 이걸 보신다면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육상 단거리의 기록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선 경기 때 선수들이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한 명씩 출발시키는 거예요. 한 명씩. 그래서 다른 선수 기록과 상관없이 나는 최선을 다해야만 다음 라운드가 보장되는,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려면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자는 거죠. 그래서 100m 같은 경우 한 명씩 출발시켜서 그 기록에 따라서 준결승, 결승 가고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멀리 떨어뜨려서 2명씩 출발시키는 거죠. 이 경우에는 뭐 옆 선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조금 늦출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2명이니까 그 다음에 출발하는 선수들이 어떤 기록을 낼지 모르거든요.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려면 기록 순으로 뽑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전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조금 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느냐. 그러면 또 연습하는 방법도 달라질 거고 그거에 맞춰서 수영하고 비슷한 훈련 방식으로 가겠죠. 국제대회에서는 당연히 통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. 하지만 다른 나라는 생각할 게 없어요. 지금 우리나라 육상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록만이라도 좀 당겨보자.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쪽에서만 2명씩 출발시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트랙이 400이고 양쪽에 100m 코스를 만들어서 양쪽에서 2명씩 또는 1명씩 동시에 출발시키자는 거죠. 이거는 뭐 전자계시니까 기록은 똑같이 나올 거고 형평성이 어긋나지도 않을 거고 단 야외에서 했을 경우에 날씨에 따라서 바람의 영향이 좀 다를 수 있다. 뭐 여기는 뒷바람인데 저기는 맞바람일 수도 있으니까 실내 경기 같은 경우는 똑같겠죠. 공평하겠죠.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좀 이런 걸 좀 약간 연구를 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또 한 가지는 100m 라인에 1m 출발부터 90m까지 옆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. 라인별로 옆 사람이 안 보이게. 그럼 동시에 9명, 8명 출발시켜도 되죠. 단 이게 100m까지 안 보이면 그 다음에 꼬리내서 선수들이 이제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한 최소한 90m나 95m까지만 쳐놓고 그래야 90m까지 옆 사람의 모습을 못 보니까 나는 무조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잖아요. 잘하는 선수든 못하는 선수든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옆 선수가 언제 어떻게 늘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. 90m까지. 네. 그러면 어쨌든 자기 기량이 조금 더 경기력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또 못하던 선수는 옆 사람이 안 보이니까 지레 포기할 수도 없어요. 그전에는 출발하고 한 5, 60m 지나면 이제 벌어지잖아요. 그러면 그전에도 졌으니까 이번에도 어려워. 그리고 지레 포기합니다. 그러면 자기가 나아질 수가 없죠. 개선이 안 돼. 이게 계속 수년간 반복됐는데 장막을 쳐놓으면 모르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가는지 모르니까 일단 최선을 다하고 보자. 이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. 그런 생각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훈련에서도
그게 더 이제 보강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. 단 이제 장막이 이제 선수들이 달리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답답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. 또 훈련에서는 활용을 못하고 그러는 거니까 뭐 좀 넓혀서 8명이 뛰던 거를 뭐 4명이 뛰게 하거나 2명이 뛰게 하거나 3명이 뛰게 하거나 좀 간격을 넓혀서 그런 식으로라도 예선에서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200m도 마찬가지예요. 반대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서로 반대로 출발해서 뛰면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출발해서 골이 날 때까지 내 위치가 어딘지 모르게 하자는 거예요. 그래야 100%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으니까. 그게 반복돼서 세월이 흐르면 2, 3년 안에 분명히 눈에 띌 만한 기록 향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딱 그냥 선수들이 만약에 육상 선수인 분이 제 영상을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그 전에 하던 예선 준결승 결승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으로 했을 때의 예선 결승 준결승 이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까 생각을 해보세요.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. 뭐 선수들한테는 그게 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전체적인 기록 향상에는 분명히 도움이 있을 겁니다. 훈련하는 방식도 조금 바뀔 거고 그렇죠.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. 이 장거리 쪽에서는 좀 다른 문제고 장거리는 다른 문제고 일단 단거리만이라도 또 우리나라가 가장 뒤떨어져 있는 게 단거리니까 단기간에 가장 빠른 기록 향상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가 드린 방법이 어떨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제가 말씀드린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. 무조건 포인트는 내가 달리는 지금 이 내 속도나 기록이 어느 위치인지 모르게 하자는 거예요. 골인 할 때까지. 그래서 출발부터 골인까지 무조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게끔 수영하고 비슷하게 그걸 예선에서 하든 결승에서 하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결승에서만이라도 근데 또 결승에서 100m를 한 명씩 출발시키면 더 좋은 게 관중들의 이목도 집중시킬 수 있어 한 선수한테. 그리고 이 선수도 분명히 자기 경기력은 좋아질 거예요. 진짜 100% 120%로 달릴 수밖에 없으니까. 그 뒤에 오는 선수도 마찬가지고 앞 사람이 몇 초에 뛰었다는 걸 알아도 자기는 그걸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잘 달릴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앞 선수의 기록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나는 무조건 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. 결승에 올라간 선수들은 결승에서 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시상을 하면 어떨까? 조금이라도 육상 기록 단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.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아니면 시범이라도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채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도 제 의견에 대해서 뭐 좋다 아니다 한번 얘기를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